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연합도 그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제 문을 활짝 열겠다. 빅텐트 얘기를 시사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문을 어디까지 열겠다는 걸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어떤 타겟은 한덕수 대행이겠죠. 그리고 잠시 당을 떠났던 인물, 다른 정당에 몸을 담았던 인물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을 겨냥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윤기찬 의원님? 배제하진 않은 거죠. 배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영이라는 멘트 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도 뭐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옹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망라된 거죠. 뭐 반면이라기보다는 것이다. 그렇죠. 드림팀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쨌든 바깥에서 기존에 당에 있다 나가신 분들이 당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인 것 같고 네. 그래야지만 사실 당에 대한 그 국민적 인식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 메시지를 자제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인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들어오든지 아니면 연대하든지 네. 같이 움직이자는 취지인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 이걸 평가한다 그러면 드림팀 내지 빅텐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 아직은 이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정체돼 있다고 저는 평가하지만 당 그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뭔가 돌파구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큰 것은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의 표현이다. 드림팀 혹은 빅텐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각오의 표현이다. 아직 한덕수 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No comment, not yet 뭐 이런 얘기만 들릴 뿐입니다. 자, 오는 24일 있을 한미 통상 협의의 결과가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네. 24일 결과에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뭐 4월 30일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시작돼서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전까지는 당내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출마를 종용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후보 등록이 되고 나서는 최소한의 당인으로서 도리를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출마를 종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과연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여론조사의 수치가 유의미한 것이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협상,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고 네. 그것이 여론조사로 아마 평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한덕수 총리의 어떤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께서 그 기간 동안 아마 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지금 다소 부정적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목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해요.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야지.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 초도 없어요. 한덕수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네요. 예. 주변에서 부추기고 주변에서 이게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경선에 있어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예. 저는 적절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 당당하시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 만약에 정말 출마하시고 싶으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검증 받으시는 게 맞고. 한덕수 대행은 저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시고 대선 출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사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보여드린 대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는 싫다 이런 입장이 명확합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뭐 한덕수도 빨리 그만두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 또한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짝대기로 표현한 거나 그리고 빨리 입당했으면 좋겠다. 입당하면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화 못하죠. 소속이 그러니까요. 단일화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들어와서 일정 부분 역할만 해라.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로 이제 대선을 치르고 싶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는 김문수 후보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지 않으면 네. 나머지 뭐 나경원이나 아니면 한동훈, 안철수, 뭐 다른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하며 그것이 과연 정말 빅텐트를 치는 데까지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그런 단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그 과정들이 국민들한테는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권력 암투만 하고 있네. 여전히 국민의힘은 조금 더 매를 맞아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나름의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정무적인 판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뭐 저쨌거나 뭐 뻔한 얼굴, 뻔한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내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인물이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뭔가 관심을 끌고 흥미를 또 유발하는 부분은 뭐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윤기찬 변호사 어떻습니까? 근데 저 부분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 있으면 사실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뭐 연대에서 무소속 출마한다든가 해서 네.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그 어떤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네. 하나는 각 후보들이 나오면서 아마 플랜 A, 플랜 B를 갖고 나왔을 거예요. 플랜 A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고 네. 플랜 B는 향후 당의 뭐 어떤 본인의 또 정치 그 계획이 있겠죠. 그 플랜 B와 저축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후보들이 플랜 A와 B, A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저축될 게 없다고 봐요. 저 부분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고 플랜 B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덕수 총리와 연대해서 뭘 하는 것이 본인의 플랜 B 진행에 불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속마음을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전 나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적 요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대응을 그만두고 나와서 부정적 평가가 고스란히 그 연대에서 선출되는 후보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거 한덕수 총리가 뭐 해결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해결하고 나온다면 그 부분만 해칭하고 나온다면 저는 부정적 요인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